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산시와 주민들은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이 75% 감소했습니다. 병든 가지를 초기에 제거한 게 방제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거책 검거로 약 6,3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정호석 기자, 대산산업단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대산산업단지에는 HD현대오일뱅크 등 다양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서산시와 주택공사는 근로자의 정지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29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 정부 공모에 선정됐고 지난해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택공사에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서산시에 통보한 겁니다. 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주택공사에서 추진을 못하겠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네, 먼저 지난해 10월에는 대산 인근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임대주택에 빈집이 많다는 이유로 서산시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등 주택 조성이 시급한 다른 지역 검토가 우선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충남이 또 수도권에 밀렸다며 충청 홀대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택공사는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건설세대 290세대 중 45세대만 입주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며 다시 한번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서산시에 통보했습니다. 네, 서산시와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서산시도 지난 8월부터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산시는 서산 지역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임차 신규 수요와 미분양 주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조사 결과 조사 표본 1000명 중 759명이 입주 의향을 나타냈고 실제 수요는 647세대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공급 계획량 290세대의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주택공사와 조사 결과 차이에 대해 서산시는 주택공사의 조사에 이번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의 수요가 포함돼 부당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국회의원 공약 기숙사, 당진 성문지구 주택공사 자체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시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주택공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서산시 대산읍 주민 50여 명은 지난 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주택공사 본사를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택공사의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의 과수화상병이 올해 크게 줄었습니다. 발생 면적이 지난해보다 75%나 감소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겨울철 병원균이 숨어있는 병든 가지를 초기에 제거한 것이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끝이 검게 마르고 가지와 잎 전체가 타들어간 듯 변했습니다. 작물을 검게 말라 죽게 하는 세균성 전염병,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입니다.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최대 3년간 농사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충남 지역의 피해가 크게 줄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8.6헥타르, 지난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건 병든 가지를 제때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싱싱한 가지가 끝이 시들거나 숙여지고 있을 때 그것은 이제 화상병으로 우리가 판정을 해서 미리 그런 부위를 제거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병든 가지를 즉시 잘라내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응법입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고 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동, 확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궤양작업은 반드시 해야 될 핵심적인 사전 예방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 아래 40에서 70cm 지점을 잘라내고 잘라낸 나무는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 처리해야 합니다. 또 절단 부위에는 전용 소독제를 발라 2차 감염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소독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 농작업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독하도록 해서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반드시 차단해야 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찰 작업을 강화하는 한편 방제약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당진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 30분쯤 당진시 송악읍 소재의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금으로 바꾸도록 한 뒤 접선할 날짜와 시간을 정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거책 검거로 금 72돈 약 6,3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학교장이 제안하고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벌어진 학교에 시청각실을 비롯한 내부 CCTV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내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둘러싼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실의 상시 촬영 환경이 조성될 경우 교육활동 위축과 함께 학생과 교사의 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 행동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미 인권 침해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예외 조항이라는 우회로로 교실 CCTV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사랑 상품권 할인 발행액이 326억 원 모두 소지됐습니다. 홍성구는 올해 지류 35억 원, 모바일 291억 원을 할인 발행했으며 예산 종료에 따라 판매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구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8%까지 적용하면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구는 충전 금액을 올해 안에 사용해야 18%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대산항을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물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위해 나섭니다. 서산시는 지난 1일 시청에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 3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은 수출용 공컨테이너 수급 내륙 운송 비용 지원과 컨테이너 경과 보관료 지원, 친환경 장비 도입 투자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주사 3곳과 항만 하역 사업자 1곳으로 모두 6억 9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방투자 촉진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수혜기업 만족도 조사와 사업 이행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충남도는 올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국비 보조율이 5에서 10%포인트 상향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업 290여 곳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 지도직 역량 혁신 모델 개발을 통해 약 600명을 교육에 참여시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3,300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매년 농촌진흥사업 성과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장애를 가진 지역 주민의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나섭니다. 태안군은 2026년 약 17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장애인 10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태안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입니다. 근무지는 공공기관과 장애인 단체 등이며 이들은 행정 도우미와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태안의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이에 태안 시드팜 1호 조성 사업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제8호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177억 원을 투입해 태안군 원북면 1월에 2.98헥타르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설에는 첨단 스마트 재배가 가능한 재배동 1동과 관리동 1동, 가공 유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태안군과 시드팜은 지난해 11월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40년까지 5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외국 음식점과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불법 수입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와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등입니다. 특사경은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사법 단속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성 월산 상가와 내포 청사로 상가가 홍성군 제1, 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에 홍성군은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상점 내 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1일 행정동과 채운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했습니다. 개설된 도로는 원행정길 31번지와 행정이동 마을회관을 잇는 생활도로입니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장마철마다 침수로 통행이 차단돼 주민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도로 높이를 조정해 침수 취약 구간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도로 개설로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안전 증진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오는 5일까지 읍면 주민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청양군은 지난 1일 청양읍을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10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 김동곤 청양군수는 기본소득 개념과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주민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습니다. 청양군은 농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26년부터 2년간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과 체크카드며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홍성군이 공공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홍성군은 지역 내 공공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직접 의심 장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탐지기를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